안녕하세요. 정원장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죠. 예, 참 건강관리가 쉽지 않은 그런 계절인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알아볼 내용은 약에 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다만 약에서 구하소서. 다만 약으로 구해야 되는데요. 약에서 구하소서. 그죠? 안타깝게도 이 약이라는 것이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혹은 질병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개발이 됐는데요. 제가 임상에서 보면 이 약의 오남용으로 인해서 건강을 해치고 계신 분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상당수 분들이 필요 없는 약을 드시고 계신 경우도 많이 보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가장 강렬했던 제 치료 케이스를 토대로 약에 대해서 제 견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 상담실로 가시죠. 자, 이 환자분은 79세 여성 환자분입니다. 그러니까 제 어머니와 거의 비슷한 연배시죠. 사실은 제 친한 고등학교 친구의 어머니입니다. 이분이 저에게 치료를 받고 계신데요. 이분의 증상은 증상이 생기면 구역질이 너무 심하게 나거나 음식을 받아주지 않아서 음식을 전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 입원을 해서 수액을 맞거나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안 좋아지면 저에게 찾아오시죠. 자, 그럼 치료 경과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어머님이 저에게 처음 내원한 것이 20년 11월입니다. 그때 아침에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만 어머님이 식사를 전혀 하실 수가 없어서 큰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신데 거기서도 뭐 식사를 전혀 못 하시고 뭐 방법이 없어서 링거만 수액만 맞으시고 계신 거죠. 근데 병원에서는 해줄 게 없으니까 이제 퇴원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집에 가도 뭐 딱히 해드릴 것도 없고 모시고 가도 말이죠. 그리고 음식을 못 드시니까 방법이 없고 그래서 이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혹시 한의학으로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 이렇게 연락을 해온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 오후에 이 어머님을 진단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음식을 못 먹는 것이 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판단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간이 너무 힘이 들어서 소화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음식을. 그래서 제가 간을 안정시키는 침을 썼습니다, 전날.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는 돌아가셔서 식사도 좀 하시고 컨디션이 꽤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시면 다시 찾아오시고 이런 일을 조금 반복하고 있었는데 제가 오실 때마다 말씀을 드렸죠. 이건 약의 부담이니까 약을 조금 줄여보시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회복되시나 하면 얼마 후에 다시 식사가 어려워져서 입원하시거나 수액을 맞으시고 또 저에게 침 맞으러 오시고 이 과정을 꽤 오래 반복했습니다. 제가 오실 때마다 약을 줄이시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참 그 불안감 때문에 약을 거의 줄이시지를 못하시고 계셨습니다. 줄여도 조금 증상이 호전되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약을 뭐 많이 드실 땐 열 몇 가지를 드셨으니까요. 그렇게 끝내 약을 못 줄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년 반 정도를 보낸 거죠. 그래서 올 여름에 제가 어머님이 다시 컨디션이 안 좋아지셔서 내원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든 생각이 이게 간의 기능이 너무 많이 약화돼서 여기서 조금만 더 이 상황이 진행되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계속 증상이 제가 침이나 약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면 계속 이렇게 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선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사실은 간 이식을 받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올 여름에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게 뭐냐면 약을 계속 드시면서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는 상황을 그냥 그대로 끌고 가시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약을 끊어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많이 남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결정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친구도 조금 그때는 상황을 좀 안 좋게 인식을 했었는지 그 가족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해서 제 말을 믿고 약을 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드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그 수면 유도제, 잠은 주무셔야 되니까요. 그것만 빼고는 사실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제 다시 저에게 내원을 하셨는데 그때 어머님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이고 정 원장 약 끊었는데 아무렇지 않네? 그 말씀은 몸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는 거죠. 약 끊으시면 막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약 끊어도 뭐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2주일 가도 뭐 별다른 드실 때에 비하면 뭐 나빠지는 것도 없고 안 드셔도 말이죠. 그리고 이제 식욕은 조금씩 올라오시고 그런 걸 본인이 느끼시고는 아 약이 필요가 없었구나 한 걸 그때 느끼신 거죠. 그 여름 이후로 이제 일주일에 2번 정도 꾸준하게 이제 고령에서 여기까지 꽤 먼 거리를 와서 치료를 받고 계신데요. 그래서 지금은 뭐 식사를 정상적으로 하시니까 근육도 다시 많이 회복하시고 올 가을에는 또 고구마 밭에 나가서 고구마도 캐시고 그 예전에 그 까랑까랑한 목소리가 동네에서도 다시 울려 퍼지고 이러니까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오셨다 가셨는데 저에게 정 원장 나 이제 그만 오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은 이제 어느 정도 나았다라고 본인이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80% 정도는 회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친구가 몇 달은 더 침을 맞아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서 아마 조금은 더 나오실 것 같은데 제가 보다 지금 상태면 조리만 잘 하시면 뭐 크게 문제 없이 아마 더 회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상으로 거의 회복해서 예전 모습을 다 찾으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해드린 건 없고요. 가끔 침으로 위기 상황에서 식사를 조금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린 것. 그리고 이제 원하셔서 한약을 몇 번 써서 간 기능을 좀 도와드린 적은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약을 끊게 한 겁니다. 저도 환자분들한테 약을 줄이시다가 끊기를 권유드리는 경우가 간간히 있는데 가끔은 너무 갑자기 그날부로 끊으셔서 저를 당혹하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혹시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줄이시다가 잘 관찰하시다가 끊으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가끔 저를 너무 믿으시는 분들이 단칼에 끊으셔서 저도 조금 긴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어머님은 약을 끊고 나서 사실은 비약적으로 건강이 이렇게 회복되셨습니다. 제가 그래도 한의학을 공부하고 건강에 관한 공부를 한 것이 가장 보람되게 느껴지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럼 약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 건데요. 동의보감 용약편, 그러니까 약을 쓰는 법에 대한 파트에 보면 이 표현이 나옵니다. 약귀간요. 그러니까 약은 간결하고 꼭 필요한 것만, 요긴한 것만 쓰는 것을 가장 귀히 여긴다. 그러니까 약은 진하고 뻑뻑하고 많이 들어간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몸에 약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보면 한동안 이런 보약성의 진한 약이 유행을 했었기 때문에 막 약이 맑고 그러면 막 오히려 컴플레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약 냄새가 안 난다. 이게 무슨 한약이냐. 이래서 제가 가끔은 약을 환불해 드리는 경우, 특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그런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긴 한데요. 예전에 보면 뭐 김사물이라고 해서 사물탕으로 또 유명하셨던 분, 최오적, 그죠? 오적산으로 또 일가를 이루셨던 분, 그리고 대구 한의대를 설립하신 변정환 총장님 같은 경우 별명이 변육미였습니다. 육미지황탕을 잘 쓰셔가지고 이 육미지황탕 같은 경우에 숙주향이 많이 들어가니까 약이 뻑뻑하고 걸쭉하죠. 그러니까 한약은 이런 거야 라고 인식이 탁 되셨던 분들은 뭐 아주 맑거나 이런 약을 보면 약이 왜 이렇게 멀게 왜 끄먹지 않아? 왜 이렇게 맑아? 이렇게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실은 치료약만큼은요
간결하고 맑은 것이 가장 좋은 약입니다. 그죠? 그리고 동의보감에 보면 이 표현도 나옵니다. 용약 무거, 반위 기적이라. 약을 쓸 때 근거, 약을 써야 하는 근거가 없으면 도리어 기에 도적이 된다. 기를 해치고 상하게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약은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꼭 필요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써야 된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약물을 남용하게 되면 간과 신장 그리고 뇌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이런 약들은 뇌의 기능을 저하시키죠. 물론 뭐 한약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생약이다 보니까 양약만큼은 아니겠지만 한약도 좀 강한 약을 썼을 때는 부담을 줄 수 있고요. 양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피해가 훨씬 더 심하죠. 그래서 항상 약은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것만 간결하게 써야 합니다. 물론 보약은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보약마저도 간과 신장에는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그렇게 복용하는 것이 맞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들이나 딸이 공부를 하고 있거나 이럴 때는 뭐 1년 내내 약을 복용시키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항상 몸에 최소한의 부담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약을 굉장히 신중하게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그 글을 올리면서 양약의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오늘 이 영상 속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학정보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패드에 검색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약학정보원을 치시면 검색창이 나오죠. 여기에 제가 예로 아스피린을 쳐봤습니다. 아스피린을 치면 제조사별로 약이 쭉 나옵니다. 미리그램별로 이렇게 약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경동에서 만든 아스피린정을 딱 치시면 이렇게 약에 대한 정보가 검색이 됩니다. 여기 보면 용법도 나오고요. 효능도 나오고 그리고 주의가 나옵니다. 주의. 그죠?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경고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증상을 가지신 분들은 약을 함부로 복용하지 마시고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그 얘기는 굉장히 해로울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약을 함부로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피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4번에 이상 반응이라고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임상 시험을 하거나 그리고 시판된 이후에 접수된 그런 부작용, 그죠? 이 약을 드셨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나 부작용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쇼크도 발생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과민증, 피부질환도 있고, 그죠? 그리고 혈액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소화불량, 식욕부진, 가슴순, 이런 위통,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이런 다양한 부작용이 임상실험이나 시판 과정에서 확인되고 보고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사들이 이걸 다 확인하고 환자에 맞춰서 약을 처방할 것 같죠. 아마 아닐 겁니다. 그죠? 그렇게 꼼꼼하게 약을 처방하기도 어렵거니와 그러면 사실 처방할 수 있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그냥 루틴하게 약을 처방하고 부작용이 있어 오면 바꿔주고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여러분들 몸 안으로 들어가는 약을 전적으로 의사의 그 손에 맡기시면 안 됩니다. 그 피해는 장기간 누적이 돼서 나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신부전증이죠. 신부전증을 겪게 되면 혈액 투석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살아가면서 그것만큼은 꼭 피하고 싶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간과 신장, 뇌를 그나마 건강하게 유지하시려면 약은 꼭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복용하시는 것이 맞고요. 전문가라고 함부로 신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복용하신 약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혹시 불편한 점이 약 드시고 생겼다면 확인해 보시면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음식을 살 때도
뒤에 그 내용물이나 이런 걸 확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부담이 되는 약을 처방받고 복용하는데도 그런 확인을 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확인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혹시 약을 복용하시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생기시면 그거를 잘 검색해 보시고 좀 적절하게 그렇게 대책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양약에 비하면 생약이기 때문에 한약이 훨씬 부담이 적은 것은 맞지만 한약조차도 꽤 몸에 부담을 주는 일부 한약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약성으로 쓰거나 아주 음식으로도 차로도 드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순한 약재들도 있지만 꽤 강한 한약재도 있거든요. 그런 약도 사실은 잘못 썼을 때는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약이든 양약이든 어떤 약이든 간에 최대한 신중하게 적시적절하게 적정량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직접 치료해서 큰 보람을 느끼는 그 친구 어머님의 이야기부터 제가 한약과 양약에 대해서 간결하게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아무쪼록 저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건강 생활에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운 날씨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